10월 14일이고요.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자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자바 기술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랑 오픈 API까지 살펴봤었고요. 잠시만. 우리가 이제 다뤘었던 그 기본 자바를 공부하면서 봤었던 내용들이 기본 변수,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리고 연산자,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흐름 제어, 조건, 반복, 이런 걸 봤었죠. 그 다음에 배열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상속성, 은닉성, 그 다음에 추상화,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패키지, 그 다음에 패키지와 함께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에 접어들면서 이제 자바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본 API들, 이 라이브러리들을 통틀어서 API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세팅해서 써야 되는 오픈소스 형태로 배포되는 이제 확장 API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확장 API 중에 봤었던 게 롬복, 그 다음에 JDBC, 그리고 마이바티스, 쥐슨, 레트로핏,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기본 자바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스윙이라고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스레드라고 하는 기능, 요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면은 사실 완전체이긴 한데, 이 스윙 같은 경우는 자바로 일반적인 PC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들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는 일반 프로그램들, 그런 거에 대한 그 UI를 만들 때 쓰는 프레임워크예요. 요즘 PC용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 공부하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왜냐면 PC용 어플리케이션도 요즘 HTML로 짜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그 리액트 확장 기술이 있는데, 그 리액트로 만들면은 웹페이지를 PC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변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PC용 프로그램 만들 때도 CSS랑 HTML이 기본이야. 그래서 얘는 너무 오래된 기술이라서 안 했고요. 왜냐면 이거 한참 이거 쓰던 데가 01년 때였거든요. 2001년도 때. 그때 기술을 지금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동기, 자바에서 비동기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구현하는 반이었으면 이 스레드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뤘어야 돼요. 근데 웹에서는 비동기라는 게 자바스크립트는 논외고, 자바 웹에서는 비동기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해당이 없는 기술이라서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딱 요만큼을 살펴본 거고요. 중간에 그 DBMS 살펴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봤었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얘네들을 활용해서 이제 웹 개발하는 이제 본격적인 웹 개발로 넘어갈 건데요. 기본적인 대전제는 이제 얘네들의 모든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진짜로 이 앞에 부분 내용들은 다들 숙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것은 이제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했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짚으려고 해도 짚을 수가 없어.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만약에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이제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앞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영상 남겨놓은 거니까. 자, 초창기 웹 기술은요, CGI라고 하는 기술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라는 개념은 없었고요. 그냥 백엔드 자체가 웹 프로그램이었어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는 개념이 생긴 게 제 체감상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그냥 웹 프로그램 이꼴 백엔드였어요. 이 CGI라고 하는 애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C 언어라는 걸로 만들었대요. 난이도가 진짜 극상이었기 때문에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고요. 이 당시만 해도 HTML도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어요. 딱 CGI에서 이제 막 넘어가는 시점이 제가 막 대학교 입학하는 시점이었어요. 01년, 00년 그 시기였거든요. 이 당시에 진짜 제가 듣기로 이때 돈으로 HTML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연봉 4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면은 거의 8천에서 1억 정도 가는 거지. HTML 하나만으로. 내가 01년에 입학을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한테 한 2년만 일찍 나눠치 그랬냐 그랬어. 갑자기 01년 들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닷컴 열풍이 들면서 벤처기업 붐이 확 일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웹 프로그래밍 기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봉 4천 받던 애들이 갑자기 1,800으로 뚝 떨어지더라고. 시장에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자, 아무튼 얘가 난이도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쉽지 않으니까 얘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좀 쉬운 기술로 이용자들을 많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기서 이용자는 개발자예요. 자바 진영에서 서블릿이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어요. 오늘의 얘기는 여기부터 시작해요. 계속 컸다 컸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림판에다 그려야겠다. 그림판이 안 깔려있나 보네. 자, CGI에서 이제 자바 서블릿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릴 샘플은 자바 서블릿이에요. 자, 초창기 때의 웹 프로그래밍 형태입니다.
자바 클래스로 작성했고요. 클래스 이름 위에 어노테이션 형태로 URL을 이렇게 정해주면은 이게 요 클래스의 URL이 돼요. 자바 클래스 하나가 URL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하고자 하는 HTML은 자바 클래스 안에 이렇게 문자열 출력문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봐서 양이 얼마 안 돼 보이는 거지, 여러분이 작성했던 HTML을 다 이렇게 자바 출력문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CSS, 자바스크립트 포함이야. 못해요 이거. 근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이래서 6단원 그 자바를 건너뛴 거예요. 이거를 시키는 양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노가다가 좀 심했겠죠. 굉장히 개발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이제 작업 방식 자체가 비효율적이 되니까 그 두 군데 진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에서 ASP라고 하는 기술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오픈소스 리눅스 진영에서 PHP라고 하는 기술을 발표를 해요. 근데 얘네가 대박을 쳤어요. 왜냐면 갑자기 개발 방식이 확 다운됐거든. 개발 방식의 난이도가 갑자기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웹 프로그래머가 진짜 대량으로 양산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이때예요. 그래서 자바 서블릿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이때 약간 좀 곁다리로 그 자바 만든 써니라는 회사랑 마이크로소프트사랑 이제 소송해갖고, 그 라이센스 문제로 소송해갖고 자바 쪽이 이기는 바람에 자바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바 쪽에서 뒤늦게 JSP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었죠. JSP의 작동 방식은 사실 ASP랑 PHP를 베낀 거예요. 작동 방식은 좀 다른데 코딩하는 방식은 베낀 거야. 자, 이게 어떤 식의 개발로 진행이 되냐면, HTML 페이지에서 일단 확장자를 바꿔요. HTML에서 확장자를 바꾼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HTML 소스 코드에서 맨 위에 자바 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한 블록을 넣어요. 확장자는 JSP예요. 자, 이 파일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고, 컨텐츠의 종류는 텍스트 기반의 HTML이고 뭐 UTF-8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다가 자바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블록을 넣어요. 이 num1, num2, num3는 자바 변수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UL 태그 만들고 여기에 li 태그를 넣죠. 이런 li 태그를 여러 개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막 코드를 짜죠. 근데 JSP는 이거 다 걷어내버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대소문자 변환이 좀 어색해요.
int i는 0부터 i는 10보다 작은 동안 i++ 라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바 반복문이 이 HTML을 여러 번 반복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의 개발 방식이 들어오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왜냐면 적어도 복잡한 객체 지향의 개념 같은 거 몰라도 되거든.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개발 방식의 단점은요, HTML 코드랑 프로그램 코드가 뒤섞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기 위한 코드까지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대책이 없어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제가 샘플로. 그래서 이 당시 코드를 이 당시에는 그래도 전통적인 PC용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더 강세였으니까요. 이때 프로그램 소스를 스파게티 코드라고 했어요. 이때 웹 프로그래머들 몸값이 진짜 뚝뚝 떨어져요. 사실 이게 좀 결정적인 사건이 있기는 했어요. PHP 진영에서 우리나라 웹 프로그래머 중에 그 전설의 웹 프로그래머들이 몇 명이 있어요. ASP 진영에서는 이제 테오라는 닉네임 쓰는 사람이고, 왜냐면 그 사람이 쓴 책이 전국의 모든 웹 개발자가 그 사람이 쓴 책으로 공부를 했거든. 그 다음에 PHP 진영에서는 제로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특히 그 제로라는 사람이 저도 덕을 봤다면 덕을 받고 피해를 봤다면 피해를 봤는데, 사람이 제로보드라는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짜로 뿌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제로보드를 나중에 네이버가 인수해갖고, 이 사람은 오픈소스 하나 만들고 네이버에 들어갔는데 지금 뭐 일본에 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로보드는 네이버가 인수하면서 똥망했고, 이 제로보드랑 비슷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재는 그누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현재까지도 건재해요. 어떤 건지 보여드려 보면은, 다운로드 들어가 보면 여기 그누보드 최신 버전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링크가 있잖아요. 그쵸? 계속 지원한대. 이게 뭐냐면은 소스 코드를 다운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고, 그럼 이제 그냥 웹사이트 웹페이지예요. 거기에 http localhost 뭐 땡땡땡땡 한 다음에 install.php라고 접속을 하면은 설치 페이지가 나와요. 거기다 내가 데이터베이스 입력 정보를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갖고 db 테이블을 다 만들어. 그 다음에 짠 하고 이런 게 나와. 들어가면 일단은 웹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기본 환경 설정, 게시판 설정, 글 한번 읽을 때마다 몇 점인지 설정할 수 있고, 청건 단위로 검색하고, 이미지 업로드 확장자 뭐로 제한하고, 뭐 단어 필터링 들어가고, 회원가입할 때 회원가입 스킨 설정하고, 뭐 이런 자잘자잘한 설정부터 시작해서 웹사이트 테마도 지정할 수 있고요. 사이트의 메뉴도 내가 직접 타이핑해서 생성할 수가 있어. 회원 관리 기능은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근데 이거는 데모 버전이라서 직접 수정은 안 되네. 회원한테 그 메일링 리스트 보낼 수 있고, 접속자 집계 기능, 접속자 검색, 회원 포인트 기능, 투표 기능, 게시판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능, 게시판 자체를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게시판의 각종 설정들, 뭐 이런 자잘한 기능들이 있고요. 실제 사용자 데모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다 테스트한 거야. 게시판, 댓글, 목록, 댓글 쓰기, 뭐 이런 기능들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얘네가 스킨이라는 기능을 만들어 놔서 사용자들이 사이트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스킨화해서 업로드하면은 그걸 받아서 내 사이트에 적용할 수가 있어. 이걸로 만들어진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공짜야. 돈 한 푼도 안 받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웹 개발에 대한 의뢰를 하려는 사람들이 눈높이가 높아진 거지. 아니, 공짜 프로그램도 이 정도는 하는데 몇백만 원씩 받으면 이거보단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준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단가가 엄청 내려갔어요. 그때 때마침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 나오면서 웹 개발자들이 대거 개발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앱 개발로 넘어가고, 그리고 국비학원이란 개념도 그때쯤에 생기면서 초창기 때 이제 앱 개발 과정도 많이 만들었다고요.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웹 프로그래머가 씨가 말라버린 때가 있었어요. 주변에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웹 프로그래머들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웹 개발자 연봉 초봉 1800 정도 시작해서 아무리 잘해봐야 2400. 이 이상 올라가기가 진짜 힘든 직업이었거든요. 이 당시는 지금 프로그래머가 3D 업종에 속했다니까, 진짜. 근데 이게 정체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안 하니까 개발자가 씨가 말라버리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갑자기 웃돈을 주고 막 사람을 쓰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사람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면서 이제 이런 무료 기능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기능을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개발에 대한 방법론도 점점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죠. 어쨌건 이 당시의 단점은 스파게티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 방법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나온 게, 그러면 자바 서블릿하고 JSP를 결합을 하자. 서블릿 플러스 JSP. 그래서 DB 연동 같은 프로그램 처리는 서블릿한테 시키고 화면 출력은 JSP한테 시켜서 이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게 하자 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MVC 패턴이에요. 보통 이때를 JSP 모델 2라고 불러요. 그냥 스파게티 코드를 모델 1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개발 방식을 좀 더 체계화해서 정립해 놓은 게 스프링이에요. 얘네가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술도 만만치 않게 발전을 해갖고 이제 개발 스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동안에 웹 개발자들이 씨가 말라버리니까 개발자 몸값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참 코딩에 대한 뉴스 기사 같은 거 봤을 때가 이때쯤 시기예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차갑고 예전에 그때 그 거품은 다 빠졌대. 예전에 뉴스에서 보던 그 정도 몸값은 아니에요, 지금은. 더군다나 근데 아직까지 사람 욕심이 그렇잖아. 받고 싶은 연봉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고액 연봉을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회사들이 지쳐서 이제 인도 개발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 정부에서도 나섰고, 정부에서도 인도 개발자들 수급에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기 시작을 해갖고, 판단은 이제 작전을 잘 세워야 될 거예요.
자, 이런 과정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발전 과정까지 다 경험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스프링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안 쓰는 사장된 기술이거든. 그리고 사실 서블릿보다 스프링이 클래스 짜는 게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일단은 헬로월드부터 다시 해야죠. 이제 새로운 과목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 깔아야 되는데요. 스프링부트 익스텐션 팩이라는 걸 까시면 돼요. 요거를 설치하면 스프링 부트 툴스라는 게 있고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자바 소프트가 있고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 세 가지 팩을 통합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자바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바C 빼기 2개 버전 이라고 하면은 현재 깔려있는 자바 버전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바 공부할 때 자바 17 까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래놓고 정작 저도 집에서 한 3, 4개월 전쯤에 컴퓨터 새로 사면서 자바 21을 깔아놨었거든요. 어저께 집에서 스프링 세팅하느라고 버전 안 맞은 거 때문인지 차마 모르고 3시간 삽질했어. 무조건 17이어야 돼요. 스프링에 지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인식을 못해요. 자바 버전 17 아니신 분들은 다시 까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자바 버전부터 확인하시고요.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 세팅하는 과정을 제가 또 텍스트로 쭉 적어놨는데 마이바티스 처음 했을 때처럼 프로젝트 세팅 과정 같이 한번 해보고 이제 첫 페이지 뜨고 나면은 이제 만든 프로젝트 지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또 만들어 보시는 그런 절차를 할 거예요. 스프링 프로젝트 만드는 거랑 이제 마이바티스 세팅하는 거랑 거의 레벨이 비슷해요. 자,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컨트롤 시프트 B 누르고 더 이상 자바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 이거 이제 안 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자, 익스텐션 다 설치하셨죠? 스프링부트 익스텐션 팩 이걸 써야 되거든요. 아직 설치 안 되신 분 있나요? 그럼 요거부터 지금 깔아주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에서 요거부터 지금 설치해주세요. 이거를 설치하고 나면은 요 스프링으로 시작한 이 세 개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깔려요. 그러니까 요거 스프링부터 익스텐션 팩 요거 하나만 까시면 돼요.
자, 뭐 얘기하는 동안 지금 벌써 10시 20분이네. 요거 설치 시켜 놓으시고요. 10분 쉬었다가 30분에 봅시다.